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멋진 다이어리 하나를 샀습니다. 당시 제 수준엔 굉장히 비싼 다이어리였고요. 그리고 가죽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다이어리였죠. 그리고 가장 앞장에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 이후 40이 되었을 때 이루어야 할 것들, 정확히 6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까지 작성을 해 놓은 상태였었죠. 이제 30의 문턱을 넘었으니 그럼 제가 30에 이루었으면 했던 제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집 한 채와 적어도 현금 3천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36살입니다. 당연히 저 소망은 이루었고요. 지금은 40대의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이 철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살다가 재혼 가정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살다가 지금은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였는데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남매가 되었죠. 차별을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다른 이들로 인해 이렇게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불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독립을 했고 부모님과의 사이는 그럭저럭 좋지도 나쁘지도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조적인 성격을 이해해 주셨고 존중을 해주신 편이었어요. 나름 공부를 좀 한 편이라 좋은 대학을 갔던지라 그리고 운도 좀 좋게 반영이 되어서 취직도 잘하게 됐죠.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제게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증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오피스텔은 우선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가 제게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이혼을 하신 뒤 단 한 번도 친모를 만난 적도 그리고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제가 20살이 되었고 그리고 독립을 한다 하니 말을 해줘도 될 것 같다며 아버지는 입을 떼셨죠. 엄마, 기억하니? 아마 그래도 기억은 좀 나지 않을까 싶다. 너랑 똑 닮았었잖아. 기억나? 미정아? 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왜 엄마 얘기를 갑자기 하고 그래요? 한 번도 꺼낸 적 없으면서. 그러게, 우리 엄마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지? 그래,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들었었나 봐. 이제 미정이도 성인이 되었으니 조금 있으면 이 아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뭐, 그런데 왜 그래요, 갑자기? 엄마는 사실 말이야, 미정아, 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단다. 외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너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 왜냐면 엄마가 스스로 갔거든.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기 무서웠고, 그리고 어린 너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이거 받으렴.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였어. 엄마가 남겨준 돈으로 아빤 언젠가 우리 미정이가 독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해 놓았고, 이제 이건 너 거다. 그리고 다행히 너 학교랑 가까운 곳이야. 그곳에서 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렴.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전 엄마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죽다니? 돌아가시다니? 그리고 내게 돈을 남겼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 놓았고,
저 일이 제가 다이어리를 사고 제가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암튼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비교적 단단했습니다. 회사에선 인정받았고 꾸준히 일을 하며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볼 때마다 나 참 잘 살아왔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주말이면 혼자 근교 여행을 다녔고 가끔은 외가 식구들이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저는 그제야 외가와 다시 연결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외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아주 잘 왔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주에 갈 때마다 외할머니의 펜션을 도와드리고 이모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섬의 공기와 사람들의 느린 걸음이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서울에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던 제게 제주도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도피처였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참 우연이었어요. 기차역에서 길을 헤매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네요. 도와드릴까요? 낯선 외국 도시에서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리더군요. 그 남자는 한국인이었어요. 스위스 현지에서 파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우린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고, 그날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그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게 다시 연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그 남자는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봤던 그 인상 그대로 늘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뭐랄까,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나랑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달까요? 그와 함께 있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늘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딱 하나, 너무나도 천하태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표를 꼼꼼히 짜는 타입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스케줄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마음이 편한데,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뭐, 되겠지. 뭐,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뭐라도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에이, 미정아. 인생은 즉흥적인 게 매력이야. 저는 속으로 이 남자 정말 세상 편하게 산다 싶었죠. 그래도 그런 여유로움이 처음에 멋있게 느껴졌어요. 바쁘고 빡빡한 제 인생에 한 줄의 쉼표처럼 다가왔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제게 결혼을 하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프로포즈를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결국 그건 또한 제가 하게끔 만들더군요. 뭐 그래도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 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런 성격이 천하태평한 성격이 주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특히나 자신의 식구들과 내가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지 그때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면 행복하겠네 라는 말을 하긴 했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런 계획도 그러니까 일정도 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뭐 식장이라도 예약을 한다든지 그래요. 그 전에 부모님을 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평소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저것 계획하기 바쁜데 말이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탑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3번을 갈아탑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운전을 하는 것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 그럼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은 최대한 남자친구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구하자. 대신 나는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자. 결혼했는데 저렇게 몇 년 더 다니면 건강상의 문제 생길 것 같으니 과부되기 싫어 그리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열심히 신혼집을 알아봤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저는 엉뚱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찬물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전화를 말이죠.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남자의 엄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뭐랄까요? 사탕 먹다가 걸린 느낌? 뭔가 목에 걸려져 있는 느낌의 답답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리기 쉽지 않은데, 아니, 날카롭게까지 하더라고요. 고상한 척 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억지와 고집이 들어있었고요. 이정씨? 나 성현이 엄마예요. 아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요. 혹시 미정씨 생각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지들끼리 하는 거라고. 시간 되면 참석이나 하라고. 그리고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던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고요. 지금 계획 중인데. 이봐요. 내가 겨우 물어봐서 알아낸 건데 지금 혼자 살고 있다면서요. 혹시 바로 동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여자들 남자들하고 동거 쉽게 하잖아요. 우리 아들 출퇴근하는 시간 오래 걸리는데 혹시 바로 미정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그런 꼴은 못 봐요. 이놈이 외국물을 먹더니 이상한 걸 배워왔는데 그런 거 두고 볼 사람 아니니까 나랑 의논해요. 성현이 그놈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놈 같으니까. 저게 첫 전화였고 첫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주에 저는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것도 둘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자기가 끼면 분위기 이상할 것 같다면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끼리 통하는 법이지 않냐고. 자기 엄마 기분 조금 맞춰주면 좋아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녀는 그때는 좀 달랐습니다. 첫 전화 통화 때는 사납고 저를 몰아세우려고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때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고생이 많을 거라고 하더군요. 남튼 그날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고 그리고 그분 또한 신혼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의 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좀 편하게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힘이 드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힘든 것도 잘 모르는 놈인데 뭐 여자 마음 잘 헤아려 주겠어요? 오늘도 같이 나와서 미정 씨한테 힘이 좀 되어주라 하니 뭐라더라? 자기가 끼면 불편하다?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미정 씨, 그런 놈 뭐가 좋아요? 지가 껴야지만 미정 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덜 어색한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 오늘 어머니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편해질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시라? 그리고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주는 분이시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죠. 암튼 우리 천천히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한번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언제든 말해요. 그놈이 답답하게 하면 내가 바로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 지금 어머니 뵈니까 결혼하면 어머니 근처에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성현 씨가 너무 다 좋긴 한데 정말 가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어머니가 혼내주실 텐데. 그렇죠.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저 말을 한 건 그래요. 그냥 립 서비스였습니다.
상대가 좋게 나오니까 저도 호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말이 엄청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저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저 말이 문제의 화근이 되어 버리거든요. 암튼 저 때만 해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진행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서울 시기는 조율 후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그 전에 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소식 전하라고. 얼마나 좋아라 하겠냐고. 시간이 되면 남자친구도 같이 데리고 갔다 오라고. 인사시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 판단했고, 그리고 남친에게 말을 했는데 그 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대신에 가면 영상통화 시켜달라고, 그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제주도로 갔죠. 외가 식구들은 제가 오면 항상 잔치였습니다. 마치 저를 감아 태워서 여기 보여주고 저기 보여주고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틀 동안 외가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도 결혼할 사이라 그런지 남친은 외가 식구들과 영통도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공항으로 저를 마중까지 나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운전도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남편의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멈추고 하는. 그래서 저는 혹시 뭐 할 말 있냐?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 프로포즈다.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모르는 척, 내심 기대 안 하는 척하며 집에 갔는데, 어머, 남친이 먼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저희 집 비번 공유기에 그때도 확신에 찼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래, 초가 켜져 있을 것이고, 장미꽃이 있을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겠구나. 그럼 나는 눈물을 조금 흘리고 우리는 사랑의 포옹을 하면 되겠구나. 거의 1초인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1초 동안이요. 얼마나 그 거지 같은 프로포즈를 받고 싶었으면 저 1초 동안 저 지랄을 떨었겠어요. 그런데 1초 뒤에 제 꿈은, 제 바람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저 멀리 파도에 휩쓸려 가다 못해 그냥 똥통에 주저앉아 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곳엔, 그러니까 그곳엔 말입니다. 두둥둥. 아, 진짜 시파것들. 남친에겐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동생의 회사가 저희 집과 조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네 집보다는 가까웠다라는 거지, 뭐 코앞에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러니까 나의 예비 시누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짐들이 쌓여 있었고요. 어디에? 바로 제 집에.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프로포즈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튀어나오니까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으니까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난 너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었어. 엄마한테 근처에 살고 싶다고 했다며? 아무튼 그 말 듣고 이런저런 생각해 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동생 데리고 왔어. 아, 언니, 안녕하세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이 덕 잊지 않을게요. 어? 무슨 덕? 자기야, 성현 씨 이게 뭐야? 어? 지금 왜 자기 동생이... 유정아, 네가 그랬다며. 엄마 근처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는 엄마 집에 들어가 살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살기 뭐하니까 집을 얻어줘야 하나 싶었는데 이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 동생도 돈 굽든 거지 뭐. 살겠지. 우린 엄마랑 살고 미정이가 바라던 대로. 그리고 동생은 독립하고. 딱이잖아. 안 그래? 뭐,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니, 지금 미쳤어? 그럼 자기 동생을 여기에 살게끔 한다고? 나는, 나는 네 엄마 모시고 살고?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야, 네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네 뜻대로 한 건데 왜 이래?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며 가까운 데 살고 싶다고. 그 말은 같이 살겠다라는 뜻이잖아. 내가 언제 나는 그냥 립 서비스를 했을 뿐이야. 뭐 하는 거야 정말? 남의 집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현정 씨 미안한데 그 짐 들고 나가줘요. 지금 다들 오해를 한 듯한데 나가달라고요. 너도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정말 어이없다는 식이었어요. 갑자기 왜 딴소리 하냐는 식이었거든요. 그들을 내보내고 난 뒤 저는 바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엄마였죠. 아니 미정 씨 지금 우리 딸 내쫓았어요? 갑자기 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어른이 돼서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가 그랬다고 해도 제가 집 비운 사이 이렇게 하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저는 립서비스였어요. 며느리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된다고 해서 다들 딸이 된답니까? 시어머니가 친엄마처럼 해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 다 그렇게 친엄마처럼 한답니까?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려 하다니요. 당신들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인데? 뭐라고요? 그래서요. 그럼 결혼 안 하겠다 뭐 이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 같으면 하겠니? 이 꼴 났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엄마한테 그렇게 들어서 제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한 거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순간 프로포즈인 줄 알고 설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기대했었다? 완전 개 쪽팔린 짓을 한 거지. 근데 성현 씨 문제 없지.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잖아. 사실 나와 결혼하고 싶은 거 맞아? 그럼 너랑 결혼하고 싶지.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무관심이라고? 그런데 참 웃기지. 나한테 무관심인데 지 엄마 말은 고지곳대로 들어서 내 집에 여동생 침투를 시켰어. 내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아, 이 남자와 결혼하면 지 엄마 편이겠구나. 지 엄마랑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남잔데 결혼하면 내 인생 썩어 나겠구나. 생각 들지 않겠어? 게다가 내 재산을 네 여동생한테? 아, 너 간 크다. 난 너랑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줘.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다음번에 보면 내가 너한테 쌍욕 박을 것 같거든? 미정아, 미정아. 얼른 꺼지라니까. 지금 쌍욕 박아줘?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혼자예요. 결혼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런 오해 한번 받으니까 뭐 사람들한테 의례상 하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 말이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말이었나요? 아직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요. 그 순간에 프로포즈를 기대한 제 자신이 참 우픕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